지금 XRP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은 진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조용한데 정작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개미가 아니라 기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XRP 아직도 별거 없잖아. ETF도 안 나왔고 가격도 답답하고 뉴스만 나오고 실제 폭발은 없잖아. 근데요. 진짜 큰 움직임은 원래 시장이 다 보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조용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준비의 흔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 일본 SBI, 그리고 XRP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시점이 단순한 횡보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XRP 쪽에서 큰 판이 열리기 직전일 수 있는지 그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왜 기관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쪽 발언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보고 끝낼 회사가 아니죠. 시장이 커지고 규제가 정리되고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결국 어떤 자산이 다음 후보가 되느냐, 이 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랙록 쪽 인터뷰에서 나온 핵심 뉘앙스가 뭐였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관심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유동성, 규모, 시장 성숙도,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XRP가 완전히 후보군 밖에 있는 자산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XRP를 계속 보는 이유는 그냥 커뮤니티가 커서가 아니라 결제, 송금, 기관 활용, 토큰화,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쪽에서 실사용 이야기가 계속 붙어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XRP ETF를 낼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처럼 직접 말은 안 하면서도 조건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은 언제나 직접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에 간접적인 신호들이 먼저 쌓입니다. 그리고 지금 XRP 쪽은 그 간접 신호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좀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죠. 그러면 왜 아직 블랙록 XRP ETF가 안 나왔냐? 좋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시장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안 나왔다를 악재처럼 보는데 기관은 보통 언제 내는 게 가장 유리한가를 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고 유동성도 폭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 투자 심리도 완전히 뜨겁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품을 내는 것과 시장 자금이 훨씬 더 몰려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상품을 내는 건 흥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안 나왔다는 게 무조건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큰 플레이어들은 시장 조건이 더 맞아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죠. 혹시 ETF보다 더 큰 그림이 먼저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왜 하느냐? 블랙록은 이미 토큰화의 미래를 계속 말해왔고 리플은 오랫동안 기관 금융, 글로벌 결제, 디지털 자산 인프라 쪽에서 이름이 계속 엮여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 쪽 이력까지 보면 리플과 완전히 낯선 그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조건 뭔가 확정됐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블랙록과 XRP를 완전히 떼어놓고 그건 절대 아닐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부정 확신보다 가능성의 무게가 조금씩 커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 쪽 기대감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XRP는 가능성만 있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사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XRP에 대한 관심과 친화적인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잡혀 있었죠. 그리고 SBI와 리플의 관계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결돼 있었고 이 흐름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 생태계 안에서 이어져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SBI 관련 쪽에서 나온 내용은 되게 상징적입니다. 주주 혜택에 XRP를 연결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X보다 방향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자산이 진짜 금융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거대한 규모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연결, 작은 적용, 작은 혜택, 작은 사용처부터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번 일본 사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아니라 왜 굳이 XRP를 썼느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 XRP냐? 이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일본 금융권 안에서 XRP는 이미 낯선 이름이 아니고 실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꾸준히 자리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커뮤니티 열광이 아니라 금융 섹터 안에서 조금씩 현실 적용이 붙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이 조건을 보고 평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XRP를 연결해 쓰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겹치면 더 이상 XRP를 그냥 예전부터 이름만 유명한 코인으로 보기 어려워져요. 오히려 기관 관심과 실사용 가능성이 동시에 붙는 자산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개인은 자꾸 흔들리는데 기관은 안 흔들릴까? 여기서 차이가 갈립니다. 개인은 오늘 가격을 보고 흔들립니다. 빨리 안 오르면 불안하고 횡보가 길어지면 실망하고 뉴스가 나와도 바로 가격이 안 움직이면 역시 또 희망으로였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기관은 오늘 하루 캔들 하나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구조를 봅니다. 기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시장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는지, 어떤 자산이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가 금융권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기에도 오히려 더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흐름이 딱 그렇습니다. 가격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 계속 뭔가 쌓이고 있습니다. 기관 발언이 쌓이고 실사용 사례가 쌓이고 생태계 투자가 쌓이고 시장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차트만 보면 놓치고 흐름을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다들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의 냄새는 항상 올라간 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더 진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XRP가 딱 그런 자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리플은 그냥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년 동안 생태계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결제, 브로커리지, 커스터디, 재무 인프라 같은 쪽으로 판을 계속 넓혀왔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자산은 커뮤니티의 기대감만으로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뒤에 깔리는 건 생태계와 연결 구조예요. 그리고 XRP는 바로 그 연결 구조 쪽에서 계속 이름이 나오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단순히 왜 안 오르지? 뭐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계속 XRP 쪽으로 맞춰지고 있지? 블랙록은 평가하고 있고, 일본은 쓰기 시작하고 있고, 기관은 계속 관찰하고 있고, 리플은 판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언제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내일 당장 폭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수도 있고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XRP 서사가 약해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강해지는 구간으로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XRP를 함부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가격이 잠잠할 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때 정작 큰 흐름은 아래에서 천천히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블랙록과 일본 SBI 쪽 흐름을 같이 보면 XRP는 단순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관 관심, 실사용 상징성, 생태계 확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계속 쌓인다면 XRP의 다음 큰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모든 사람이 확신한 뒤에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아직 반신반의할 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보는 핵심은 이미 올랐나가 아니라 지금 큰 자금이 보기 시작한 자리인가?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조각들만 놓고 봐도 저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개인은 지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XRP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을 다시 놀라게 할 정도의 강한 상승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조용함, 어쩌면 폭발 직전의 조용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룬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룬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룬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룬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